다음 순서는 증산도의 진리로 이 상극 세상을 심폐소생술한다. 서울 강남도장의 꽃 용현지 도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 대학생 포교의 용현지 도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춘생추살로 보는 우주인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춘생추살 책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응급구조학과에 다니고 있고 작년 봄에 한 대학병원으로 응급실에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환자를 만나게 되고 제 인생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환자였을까요? 그 환자분은 이제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자해 환자였는데요.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심하게 자해한 상태였고 옆에 있던 저를 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 했던 걸까?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끊임없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걸 보면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책들을 읽어보던 와중에 우연히 책장에 있는 춘생추살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무엇으로서도 풀 수 없었던 인생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책 한 권에 우주 입법으로서 모두 풀려져 있었습니다. 증산도의 지도자이신 안훈상 텐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우주의 입법에 맞춰 인간이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과 진리를 이 춘생추살 책으로서 풀어주셨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우주 천지라는 것이 아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둥글어가는 것이 아니다. 대자연의 섭리, 우주의 입법에 의해 목적과 질서가 정해져서 법칙적으로 무궁하게 순환을 하는 것이다. 천지는 바로 생장염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무궁하게 둥글어간다. 어떠신가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진 않으시나요? 이 하늘 땅이 그저 목적도 없이 둥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입법에 의해 목적과 질서가 정해져서 무궁하게 순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는 태상 종도사님께서 저희와 같은 20대셨을 때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된 이후 인류 역사상으로 이 천지가 둥글어가는 입법의 결론을 밝히고자 이 우주변화 도표를 그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왜 나랑 상관도 없는 우주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야 돼? 하실 수 있지만 춘생추살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주변화 원리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배워야 한다.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치, 죽고 사는 생사존망의 이치, 이 세상이 억만 년 동안 내려온 이치까지 우주변화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 우주변화 원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의문과 해답도 이 우주를 통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증산도 도전에서도 이 우주가 둥글어가는 법칙을 생장염장의 이치라고 밝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생장염장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먼저 글자 뜻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생장염장은 날생, 길장, 거둘렴, 저장할 장, 바로 낳고 기르고 거두어 휴식한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생장염장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자연의 사계절 법칙입니다. 봄에는 음양오행의 목의 기운으로서 만물이 태어나는 생, 그리고 여름에는 화의 기운으로 만물이 자라고 꽃이 피는 장, 가을에는 금의 기운으로서 모든 만물이 결실 수렴하는 염, 그리고 마지막 겨울에는 숲 기운으로서 모든 생명체가 휴식을 하고 내년 봄을 준비하는 장, 이 네 마디 법칙이 바로 생장염장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실 이 생장염장의 법칙이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이게 무슨 진리야, 별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낳고 기르고 거두어 휴식한다는 이 생장염장의 법칙으로 이 천지 하늘 땅이 만년도, 10만 년도 무궁하게 둥글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우주의 입법이자 자연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학교도 가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이 되면 내일을 위해 휴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루의 생장염장입니다. 근데 왜 꼭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나는 저녁에 일어나서 놀다가 밤에 해 뜨고 자는 게 잘 맞고 좋은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대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2년 동안 주말 야간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건강이 너무나도 나빠지고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왜 이렇게 아프고 무기력하고 힘든지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춘생추사의 책을 읽게 되고 이 생장염장의 법칙을 알게 되면서 야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생활 패턴을 제 시간으로 맞추자마자 저는 몸이 정말 너무나도 그전과는 달라지고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누구도 이 우주의 자연입법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하루가 모이게 되면 바로 지구 1년이라는 시간 주기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지구 1년은 아까도 말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네 마디의 생장염장 법칙으로 둥글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 1년에서 가장 중요한 계절이라고 하면 어떤 계절일까요? 네, 바로 가을입니다. 농부가 봄에 뿌린 씨를 가을에 추수하면서 한 해 농사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가을이 되면 모든 열매를 수렴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두 해가 지나 지구 1년이 쌓이게 되면 바로 인간의 일생이라는 주기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사람이라면 모두 유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청년기에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장년기에는 직업의 안정을 얻게 되고 흔히 자식농사라고 하죠. 1년의 농부들이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이 인생에서도 장년기인 가을에 자녀라는 일생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법칙은 바로 우리의 사랑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저는 최근 많은 강연을 하고 계신 고미숙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사랑에도 생로병사가 있어서 사랑이 시작돼서 불타오르는 봄이 있다면 여름과 가을이 지나 결국 겨울이 돼서 사랑의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장염장의 네 마디 법칙이 우리의 감정부터 일생까지 모든 삶과 자연에 적용되고 둥글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신기하고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잘 아는 법칙인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보다 더 큰 주기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우주는 생장염장의 변화로 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일생이 되는 것처럼 시간의 법칙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주 1년이라는 제일 큰 순환의 사이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비밀도 시간의 비밀도 바로 우주 1년이라는 가장 큰 자연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우주의 1년이라는 시간대가 감이 오시나요? 과연 이 우주 1년은 어느 정도의 시간대일까요? 결론부터 말해드리면 이 우주는 1000년 전에 역철학의 대가이신 소강절 선생님께서 바로 12만 9,600년이라는 시간대의 주기로 끊임없이 순환하고 둥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셨습니다. 우주 1년의 시간대는 먼저 지구가 하루에 자전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지구 1년 사계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1년은 360 곱하기 360해서 12만 9,600도가 되는데요. 이것처럼 우주에도 똑같은 입법을 적용해 360년을 우주의 하루로
우주의 하루로 해서 똑같은 도수를 반복하면 12만 9,600년이라는 이 거대한 우주의 시간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과학자들이 이 남극에 있는 빙하를 파서 얼음의 띠를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과학에서는 이 우주인연의 시간대를 대략적인 수치로밖에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연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우주에도 로켓까지 발사하면서까지 자연과 우주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자연의 섭리, 우주의 이법을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지구에 1년 4계절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바로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는 초목 농사를 짓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우주 1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우주는 무엇을 위해 운행하고 둥글어가는 것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결론을 말해드리면 우주에는 바로 인간 농사가 있습니다. 우주의 목적이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라니 놀랍지 않으시나요? 춘생추사 책에는 지구인연에는 초목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우주인연에서는 사람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우주인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우주인연은 봄, 여름에 걸쳐 인간을 키우고 성숙시켜서 가을에 인간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시간대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인간은 소우주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왜 우리를 소우주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거대한 우주와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의 왼쪽은 사람의 뇌 신경을 찍은 것이고 오른쪽은 우주의 모습인데요. 수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뇌 속의 신경과 수십억 광년의 우주가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 것처럼 인간 몸의 수분이 70%이고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다면 우리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인간이 소우주란 말이 체감되는데요. 그리고 요즘 물리학계에서는 인류 원리라는 것이 유행인데요. 이 인류 원리에서는 우주는 인간을 전제로 한 우주고 인간 탄생을 위해 우주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떤 원리로 인간 농사를 지을까요? 이것은 우주인연 원리를 알아야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우주인연을 그릴 때에는 우주의 원십자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에는 지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선을 하나 그어주고 우주는 공간과 시간의 변화로 둥글어가기 때문에 동서남북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순환의 이치인 생장, 염장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꼭 살아야 하는 전혀 다른 두 개의 하늘이 있는데요. 바로 선천과 후천입니다. 모든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서 자라는 봄, 여름이 바로 선천인데요. 선천 약 5만 년대의 시간대와 후천 가을 5만 년 그리고 나머지 겨울 약 3만 년으로 12만 9,600년이라는 시간대가 구성이 됩니다. 실제로 과학에서도 5만 년 전에 현생의 인류인 크로마뇽인이 나왔다고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5만 년 전 우주의 봄에 인간과 만물이 태동을 했는데요. 이때는 천존시대라고 해서 하늘이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제천단을 쌓아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받들면서 신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여름에는 나뭇잎이 무성하고 꽃이 화려하게 피는 것처럼 인간과 만물이 전 지구에 퍼지게 되고 인류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이 피우게 됩니다. 이때는 지존시대라고 해서 땅이 가장 존귀한 때인데요. 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영토 싸움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천 봄, 여름의 시간대는 우주가 인간과 만물을 내고 기르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상극이라는 이법이 작용하게 됩니다. 상극이란 서로상 이길 극해서 서로 극하고 이긴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의 선천 세상은 상극 질서로 인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극도의 경쟁과 대립이 일어나서 지금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생장염장 입법대로 이러한 시간대가 지속이 되지 않죠. 성속과 통일을 위한 시간대인 우주의 가을, 후천 시대가 열리게 되면 상극 질서가 무너지고 상생이라는 서로 살생 해서 서로 살리는 입법이 적용돼서 하늘 땅보다 인간이 가장 존귀한 바로 인존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주에서 인간 농사를 지어서 인간이 가장 성숙한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을이 지나 우주의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하기로 모든 만물이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우리는 우주의 4계절 중 어느 계절에 살고 있을까요? 지금은 바로 우주의 여름철 시간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름철에서도 여름철 말기의 시간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름이라고 하면 오행의 화기운에 속하는데요. 불꽃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도 불의 문화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강남역에 가면 가장 보이는 간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형외과입니다. 지금의 문화는 불꽃처럼 겉은 화려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속은 더 공허하고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마약 문제, 이런 것도 돈과 권력, 이런 물질적인 무엇으로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자살 시도를 했던 많은 환자들도 이 가슴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화도 모두 여름철 말기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밖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너무 더워져서 이렇게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모습, 그 또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 많은 북극곰들이 굶어 죽게 되고, 그래서 어미곰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여름철 말기의 현상이 지나가고 우주에 가을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현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의 지위 향상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선천, 봄, 여름 양의 기운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가을에 음기운이 들어오게 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요즘 SNS 많이 하시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SNS를 통해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데요. 이처럼 가을에 수렴통이라는 기운이 오면서 전 세계의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그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주가 성숙되고 완성된 이 가을 세상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주의 이치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행으로 보면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인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는 수생목,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목생화, 이렇게 상생의 원리로 이어져서 아무 일이 없지만 문제는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생기게 됩니다. 바로 화극금의 이치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 쇳덩이를 뜨거운 불에 넣으면 다 녹아버리듯 이때는 상극의 질서가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뜨거운 기름에 찬물을 넣었을 때 파바박 하고 튀는 것처럼 여름에 불기운과 가을에 차가운 금기운이 만나게 되면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개벽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개벽을 종말이나 큰 변화 정도로 생각하는데 검색해보니까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이르는 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와 같이 시간 변화의 마디를 바로 개벽이라고 합니다. 10개자, 10벽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것을 천개지벽, 줄여서 바로 개벽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도 새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개벽이란 말을 씁니다.
우주인연의 시간대에서 가장 큰 시간의 마디, 우주의 선천, 봄, 여름에서 후천, 가을로 넘어가는 때를 바로 후천 가을 개벽기라고 하는데요. 증산도의 지도자이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개벽은 종말이 아니다. 개벽보다 더 희망에 충만한 인간의 언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을 개벽은 천지의 계절이 바뀌면서 지금의 상극의 세상에서 후천 상생의 세상으로 바뀌어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긍정적인 대사건이기도 하지만 우주적인 차원에서 음기운과 양기운이 충돌에 의해 우리가 보통 느끼는 변혁의 12만 9,600배 정도의 큰 충격과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지구 차원에서 일어나는 지진,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가 지구 곳곳의 전쟁 위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위험까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을 개벽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능력자이자 예지자들도 이렇게 가을 개벽의 현상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입법적으로 화극금으로 상극이 붙어서 여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춘생추살 책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년도 그렇고 우주년도 그렇고 천지가 둥글어가는 입법의 핵심은 화극금에서 상극으로 끊어지는 세상을 토가 중앙에서 상생으로 받아들여 화생토, 토생금에서 가을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다. 바로 이 토자리에 인류가 성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농부가 추수하듯이 인간이 열매가 되는 이때에는 바로 이 토자리에 계시는 이 우주의 농부가 이 시기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양호에서 보면 이 토자리가 바로 중재해주는 자리인데요.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한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선천 종교의 모든 동서양 성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 절대자도 바로 입법적으로 이 토자리를 뜻하는데요. 과연 각기 다른 절대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춘생추살 책 2장과 증산도 도장에 방문하셔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 워낙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 이득이 없는 일에는 관심을 갖거나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작은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춘생추살책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간 변화 이치를 모르면 철을 모르는 철부지 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처럼 세속에서 어떤 성공을 이뤘든지 간에 천지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전성구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어떠신가요? 한때 저도 예전에 봤던 자해 환자처럼 우울증이 있었고 항상 무기력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책도 읽어보고 남자친구도 사귀면서 의지하고 해봤는데 전혀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은 잠시뿐이고 또다시 공허해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찾다가 바로 춘생추살 책을 읽게 되었고 지금은 우주의 입법과 진리를 통해 내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생의 목적, 진정한 성공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은 마음이 항상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자신이 별 의미 없는 존재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우주 입법과 진리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의미 있는 존재이고 진정한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춘생추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증산도 진리를 통해 가장 큰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